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세계 턱걸이 기네스 홀더 바벨라 투리쌤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께서 질문 주셨던 내용인데요. 운동할 때 불균형한 자세가 나와서 불안해요. 운동하는데 자꾸 한쪽에만 자극이 와요. 몸이 삐뚤어지는 것 같아요. 네, 운동하시면서 이 불균형에 대한 부분으로 걱정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불균형은 왜 발생하게 되는지,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오늘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균형의 발생 원인은 아주 다양합니다. 너무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조심스러운데요. 되게 의학적인 분야로 또는 체형적인 문제로 전문적이게 접근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오늘 알아볼 경우는 의학적이거나 해부학적인 문제를 떠나서 좀 더 여러분들에게 흔히 발생되는 원인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니까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운동할 때 불균형이 나타나는 가장 흔한 원인은 바로 내 수준에 맞지 않는 동작을 실행할 때입니다. 억지로 자세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불균형한 자세가 나온다는 말이죠. 턱걸이를 할 때, 푸시업을 할 때 자꾸 자세가 제대로 나오지 않고 삐뚤어지는 나의 몸을 느끼신다면 한 단계 낮은 동작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어시스트 풀업이나 니 푸시업으로 말이죠. 억지로 자세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 내 수준에 맞는 동작을 수행할 때 한결 더 편안한 자세, 그리고 올바른 자세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단계를 낮춘 후 혹시 바로 이 느낌을 가지셨다면 내 몸이 아직 그 상위 동작을 봐드릴 준비가 안 됐다는 것입니다. 너무 욕심부리지 마세요. 막 억지로 삐뚤어진 자세로 계속 운동을 이어나간다면 노력한 대비 효과는 떨어지고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쓰여야 할 근육 대신 다른 근육이 힘을 써주는 현상이 이루어지게 되며 이러한 이유로 심하면 정말 삐뚤어진 체형이 될 수 있으니 꼭 주의하셔서 내 수준에 맞는 자세부터 차근차근 밟아서 올라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리쌤이 늘 강조드리죠. 단계별 운동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원인이 아니라 체형 자체가 불균형하게 잡힌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좀 어려운 분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선천적인 부분과 후천적인 부분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이 선천적으로 불균형한 분들은 의료적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이 후천적인 분들은 어떠한 특별한 사고로 인한 게 아니라면 결국 본인의 생활 습관, 평소 자세, 그리고 운동 습관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가 많은데요. 이러한 경우는 선천적인 경우처럼 매우 어려운 케이스는 아니지만 손쉽게 체형이 개선되기는 좀 힘듭니다. 자신이 몇 년을 또는 몇십 년을 삐뚤어진 자세로, 올바르지 못한 자세로 살아왔는데 아주 짧은 단기간에 그것을 바꾼다는 것은 욕심이죠. 후천적으로 체형 자체가 많이 불균형하신 분들은 운동 전중 후 관리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도 그에 알맞는 생활 습관 개선을 꾸준히 해주셔야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지루하다, 귀찮다 생각하지 마시고 멀리 보세요. 우리가 이 다음에 노년기에 접어들 때를 생각해서라도 지금부터 올바른 체형을 잘 유지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체형 불균형이라는 것이 참 원인이 다양하고 그에 따른 운동, 스트레칭, 이 해결 방법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이 유튜브를 보고 스스로의 불균형 정도를 유추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자칫 잘못하면 불균형이 가속화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위험합니다. 그래서 리쌤이 늘 권장하는 것은 주변 전문가에게 가서 상담을 받아보시라는 것입니다. 전문가분들에게 찾아가서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베스트예요. 이 체형 교정에 대해서 이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빠르게 변화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체형 개선이 그렇게 간단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리쌤도 티칭을 진행하면서 체형 개선이 된 사례를 가지고 있는데요. 리쌤이 관리해드린 그 케이스를 좀 설명해 드리자면 리쌤은 기본적으로 몸이 아프시거나 좀 심각한 분들은 먼저 병원에 가보시라고 합니다. 그 다음 리쌤에게 적극적으로 관리를 받아보겠다 희망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관리를 진행하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운동 처방 설문지를 작성해서 신장, 체중, 직업적 특성, 운동 경력, 부상의 시기, 의사분의 레퍼런스 등 모든 정보에 대해서 충분히 소통을 하고 체성분, 보행, 자세, 체력 이러한 평가를 통해 불균형한 부위에 대해 알맞은 단계별 운동이 들어간 케이스입니다. 이외에도 매일매일 맞춤 운동의 실시 여부와 강도가 어땠는지, 컨디션, 취침 여부, 시기의 양과 수면의 양을 체크해서 소통하였고 좋아진 만큼 운동의 난이도라든지 시스템을 계속해서 개선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운동 이후에는 복대를 착용하고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자 스스로
많이 노력했던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좋아질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체형 개선에 대한 부분이 이루어지는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했음에도 이렇게 길어집니다. 체형 개선과 불균형 해결이라는 것은 말처럼 쉽게 접근하고 간단하게 원인을 해석할 만한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이 불균형에 대한 질문을 주셔도 속 시원하게 답변 드리지 못한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수준에 맞지 않는 운동 강도의 선택에서 나타나는 문제이거나 생활 자세 개선 또는 꾸준한 스트레칭으로 해결이 될 만한 문제를 가지신 분들이라면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다음에는 진짜 체형 교정 전문가 분들을 초청해서 이 불균형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고 자세한 교육 내용을 다뤄봐도 좋을 듯 하네요. 오케이, 그럼 오늘 여기까지. 오늘도 운동신경 가지고 파이팅!